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선일보 유정은입니다. 이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조정식 이제 신임 의장님 선출이 되셨는데 그동안 2년 동안 국회의장 하시면서 여러 일을 겪으셨잖아요. 좀 한 가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지. 그 6.3 지방선거가 한 3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혹시 퇴임 후에 좀 그 지방선거를 좀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음 국회의장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게 옳은가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우리 일방에 쓴다 이렇게 항의할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또 때로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그때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정파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데 국민들에게 뭐가 이득이 되는가 국민들 또 민주주의에 뭐가 이득이 되는가 국회의장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고 이거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지키는데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국민과 또 국민의 삶, 민생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안에서 조정식 그 의장 후보가 그렇게 해오신 분이어서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게 쉽지 않더라. 그런 점에서 확고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준을 흔들리지 말고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의 가장 중심은 역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법안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쟁이 갈등이 심하다 보면 민생 관련 법안들이 어느새 다 뒤로 밀려납니다. 사실은 하고 싶었던 민생 법안들이 안 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논의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와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도 화를 굉장히 많이 낸 것 중에 하나가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된 50개 법안을 제가 올리니까 제가 전반기 때 법사위 통과한 법을 전반기 국회의장이 통과시키고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50개가 결국 필리버스터로 해서 통과되지 못했죠.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잘 강구를 해서 저보다 더 유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저는 좀 국회 기록원 만들고 이번에 사회적 대화 기구로 국회의 역할을 하는 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이 정부의 사회적 대화랑 국회 사회적 대화가 좀 기능이 다릅니다.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풀어나갈 의제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국회 사회적 대화는 해보니까요. 2년 동안 아무런 의제를 던지지 않고 본인들이 모여서 의제를 정해갔습니다. 많이 만났고 그 뭐 비상계엄하고 탄핵하고 이런 과정에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모여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경총 상위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담당자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제를 결정을 하고 의제에 접근하고 또 이번에 건설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국회가 우리 사회적 대화 할 테니 국회가 좀 맡아달라 그러고 가져와서 대화를 해서 여기는 길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를 줄이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접근했다 그리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반드시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그 고일 그걸 좀 더 잘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해보니까 국회의 각 기관들 입법조사처, 그 예산정책처,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 기록원 새로 만들어지고 미래연구원도 됐습니다만 국회의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베스트입니다. 제가 필요한 일들을 주문하고 거기에서 의견서 가져오고 그러는 걸 보면 제가 이번 개헌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헌법에 적혀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제가 없었어요. 의제가.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계엄 해제한 쪽에서 국회로 통고하게 되어 있는데 통고를 안 했어요. 통고가 와야 의제가 생기는 건데 의제가 없으면 본회의를 못 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헌법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체 없이가 뭐냐? 그걸 우리가 막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지체 없이 통고하게 되어 있는데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 이제까지 통고가 오지 않은 것은 계엄한 쪽의 귀책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151석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할 거냐, 151석으로 할 거냐. 제가 151석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기관들이 입법조사처 뭐 이런 기관들이 다 토론을 해서 같이 토론해서 151석으로 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직무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탄핵하는 거다. 그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직무를 하는 국무총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결 정족수다.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걸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해내는데 우리 그 국회 기관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관들을 더 키우고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말 인력 늘리는 게 요번 미래연구원 좀 했습니다만 입법조사처 그 예정처 이런 데는 10년 동안 인력을 못 늘렸어요.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국회 기관을 더 확장하고 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검토, 견제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권 분립을 더 제대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점들을 다음 국회의장이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지선 관련 질문. 지선. 제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민주당으로 복당합니까? 어떻게 되죠? 내일까지 12시까지는 중립의 의무를 지니고 계시고요. 네. 지나면 24시 이후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 하느라고 당을 탈당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이 끝나면 자동 복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민주당에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일 거예요. 평민당 때 이해찬, 임채정 이런 분들의 실무를 도와서 김대중 당시 그 양김 분열로 해서 책임을 지고 이성 후퇴하는 김대중 구하자 이러고 평민당에 88년에 재야 입당한 사람이니까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길을 정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이고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당 안 할 리는 없고요. 복당할 텐데 그러면 당원으로서의 필요한 역할은 해야 되겠죠.